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15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 거울을 봤다. 3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늙어버린 얼굴. 다크서클은 이제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았다. 입가에 주름, 처진 눈꺼풀, 푸석한 피부.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이렇게 변한 게. 조용히 옷을 입고 1층으로 내려갔다.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날 때면 항상 숨을 죽였다. 혹시라도 깨실까봐 부엌에 서서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 6가지를 차렸다. 시어머니는 아침상이 풍성해야 한다고 하셨다. 남편 준석이는 입맛이 까다로워서 조금만 짜거나 싱거워도 인상을 썼다. 6시 30분, 시계를 보며 상을 차렸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문을 살짝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나는 황급히 몸을 숙였다. 며느리, 오늘은 일찍 차렸네. 어제 너무 늦어서 우리 준석이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갔잖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쯔쯔, 맨날 죄송하다는 소리만 늘어놓고 말로만 미안하면 뭐해? 식탁에 앉은 시어머니는 반찬을 하나하나 맛보며 평가했다. 이 무나물 간이 안 맞네. 콩나물은 너무 익었어. 아삭해야 맛있는데 김치는 또 왜 이렇게 쉬워? 내가 담근 김치 먹어야겠어.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변명하면 더 화를 내셨다. 그저 듣고 있는 게 최선이었다. 남편 준석이가 내려왔다. 나는 반갑게 웃으며 인사했다. 여보, 잘 잤어? 어젯밤에 많이 늦게 왔던데. 응, 한마디뿐이었다. 남편은 신문을 펼쳐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준석아, 오늘 저녁에는 집에서 먹을 거지? 시어머니의 물음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요. 시어머니를 대할 때만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나한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또 그 말이었다. 아무거나. 하지만 정작 차려주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남편이 일어섰다. 나는 황급히 그의 가방을 챙겨 현관까지 따라갔다. 조심히 다녀와요. 오늘 비 온다던데 우산 챙겨. 알았어. 남편은 내 손에서 우산을 낚아채듯 받아 나갔다. 고맙다는 말도 다녀오겠다는 인사도 없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응. 언니, 우리 준석이 며느리 말이야? 쓸모없어. 정말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애도 하나 못 낳았어. 병원 가보래도 핑계만 대고. 에휴, 우리 준석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며느리를 만났는지.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수세미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얼굴도 못생겼잖아?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맘에 안 들었어. 우리 준석이가 얼마나 잘생겼는데. 아, 맞아. 요즘은 밖에도 자주 안 나가려고 해. 아마 며느리가 싫은가 봐. 나도 이해가 가. 집에 오면 맨날 시무룩한 얼굴이니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부엌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이가 없는 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병원에서 검사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2분 다 이상 없으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고. 하지만 남편은 벌써 몇 년째 나를 안지 않았다. 지영아, 시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네, 어머님. 마당 좀 쓸어. 낙엽이 왜 이렇게 많아? 지금 바로 할게요. 마당을 쓸면서 나는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친정어머니는 내가 결혼할 때 말씀하셨다. 시집은 한 번 가면 죽어서 나오는 거다. 절대 친정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다. 친구들도 다 멀어졌다. 결혼하고 시댁일에 매달리느라 연락을 끊었다. 가끔 SNS를 보면 친구들은 행복해 보였다.
남편과 여행도 가고, 아이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고, 왜 나만 이럴까? 저녁 6시가 되었다. 남편이 일찍 온다고 했으니까 저녁을 차려야 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가 있었다. 지난주에 사둔 건데 오늘 해야겠다. 2시간 동안 갈비를 재우고 찜을 만들었다. 밑반찬도 새로 했다. 남편이 좋아하는 깍두기도 썰었다. 8시가 되었다. 남편은 오지 않았다. 9시, 10시.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소리쳤다. 추른석이 아직도 안 왔어? 전화해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1번, 2번, 3번, 10번째 전화해서 남편이 받았다. 왜 이렇게 전화해? 바빠. 여보, 일찍 온다고 해서 저녁 차렸는데. 아, 그거? 약속 생겨서 못 가. 알아서 먹어. 하지만 뚝 전화가 끊겼다. 나는 멍하니 핸드폰을 쥔 채 주저앉았다. 준석이 안 온대? 시어머니가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비난이 가득했다. 며느리, 당신이 뭘 잘못했길래 남편이 집에 오기 싫어하는 거야? 반성 좀 해.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날 밤 나는 혼자 저녁을 먹었다. 아니, 먹으려고 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눈물이 밥그릇에 뚝뚝 떨어졌다. 새벽 2시, 대문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남편이 돌아왔다. 나는 거실로 나갔다. 남편은 비틀거리고 있었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리고 여자 향수 냄새도. 준서가, 괜찮아? 내가 좀 도와줄게.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남편은 내 손을 뿌리치고 계단을 올라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의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주머니를 확인했다. 영수증, 명함, 그리고 사진. 손이 떨렸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젊은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여자는 예뻤다. 아니, 화려했다. 긴 머리, 짙은 화장, 몸에 딱 붙는 원피스.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오빠, 사랑해. 우리 앞으로 계속 행복하자. 민지, 그게 누구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 무너져 내렸다. 15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안 돼. 안 돼. 나는 주저앉아 사진을 붙잡고 울었다.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뭐란 말인가? 15년이었다. 15년을 참았다. 시어머니의 구박도, 남편의 무관심도, 모든 걸 견뎠다.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내가 더 잘하면 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었다. 나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다. 화장을 했다. 손이 떨려서 립스틱이 삐뚤어졌지만 상관없었다. 회사로 갔다. 남편의 회사로. 빌딩 앞에서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5시가 되었다. 회사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나는 봤다.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나오는 걸.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남편은 행복해 보였다. 내가 15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준서가! 나는 소리쳤다. 목이 찢어지도록. 남편이 깜짝 놀라 돌아봤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다. 당황한 표정이 아니었다. 짜증이었다. 여긴 왜 와? 창피하게. 창피해! 내가? 창피한 건 당신이잖아! 이게 뭐야? 이 여자는 누구야? 나는 사진을 꺼내 들었다. 손이 떨렸다. 몸 전체가 떨렸다. 옆에 있던 여자가 나를 훑어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다. 그저 귀찮다는 표정뿐이었다. 오빠, 이 사람이 그 부인이에요? 응, 생각보다 나이 들어 보이네요. 오빠가 이혼하고 싶어 한다며? 빨리 해주면 안 돼요? 우리 결혼도 해야 하잖아요.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결혼? 우리? 이혼? 뭐, 뭐라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다. 지영아, 우리 이만 끝내자. 나도 지쳤어. 15년이면 충분히 참은 거 아냐? 참았다고? 뭘 참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과 있으면 숨이 막혀. 재미없어. 맨날 똑같은 얼굴로 똑같은 말만 하고 집에 가기 싫을 정도야. 그런 말을 하지. 뭐가 싫은지, 뭘 바꿨으면 좋겠는지. 말해서 뭐해? 당신은 안 변해. 아니, 변할 수 없어. 당신은 그냥 당신이잖아. 남편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민지는 달라. 젊고 예쁘고 같이 있으면 즐거워. 나를 웃게 해줘. 당신은 나한테 짐이야. 집으로 돌아왔다. 아니, 돌아왔다기보다 이끌려왔다. 정신이 없었다. 남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당신은 나한테 짐이야.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나를 맞았다. 며느리, 준석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예? 준석이가 방금 전화했어. 이혼하고 싶다고. 다 당신 때문이라고. 어머님,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게 뭐야? 남편 하나 잡아두질 못해. 어머님, 준석이가 바람을 폈어요. 다른 여자가 있어요. 나는 울면서 말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그래도 남자란 게 원래 그런 거야. 밖에서 놀 수 있어. 하지만 집은 제대로 지켜야지. 당신이 못생기고 매력 없으니까 남편이 밖으로 도는 거야. 어머님,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요? 저는 15년간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그게 최선이야? 애도 못 낳고 남편도 잡아두질 못하면서?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방으로 올라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소리 내어 울었다. 15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왔다.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여보세요. 지영아, 이혼 합의서 보낼게. 조용히 사인하고 나가줘. 위자료는 못 줘. 재산 분할도 없어. 15년간 집에 있었으니까 충분히 먹고 살았잖아. 뭐라고? 내가 15년간 뭘 했는데? 집안일?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요즘은 가사 도우미 한 달에 200만 원이면 구하잖아. 계산하면 당신 15년치 가사 노동은 3억 6천. 우리 집 재산이 얼마인데? 10억이 넘어. 반 나눠주면 당신이 이득이야. 준서가,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지? 15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농담 아니야. 변호사랑 상의했어. 당신이 괜히 욕심 부리면 소송할 거야. 그럼 당신만 힘들어. 생각해봐. 조용히 나가는 게 서로한테 좋아. 전화가 끊겼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게 현실인가? 15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정했다. 어머님, 저 이혼할게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이혼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이 며느리가 미쳤나?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혼을 해?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님. 15년간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못 참겠어요. 당신이 나가면 어디 가서 살 건데? 친정도 없잖아. 맞는 말이었다. 갈 곳이 없었다. 하지만 여기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당신 나이가 몇인데? 40도 안 됐어. 다시 시집 갈 수도 없고 취직도 못해. 15년간 집에만 있었는데 누가 당신을 받아줘? 시어머니의 말이 맞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다.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뒀고 15년간 집안일만 했다. 그래도 나가겠어요. 나는 짐을 쌌다. 옷가방 하나에 들어갈 정도였다. 15년을 살았는데 내 것이라고는 이것뿐이었다. 지영아, 현관에서 남편이 나를 불렀다. 퇴근하고 온 모양이었다. 진짜 나갈 거야? 응, 이혼 합의서에 사인했어. 했어. 서류를 건네주었다.
남편은 확인하더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500만 원. 당분간 생활비야. 더는 못 줘. 고마워. 비아냥거리는 말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고마웠다. 그나마 이걸 주는 게 신기했으니까. 지영아, 응?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미안하지 마. 어차피 우리는 안 맞았던 것 같아. 행복해. 그 여자랑. 나는 집을 나섰다. 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다. 고시원 방은 좁았다. 2평도 안 되는 공간에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다. 하지만 자유로웠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됐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됐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다. 첫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웃었다. 웃다가 울었다. 울다가 또 웃었다. 이제 뭐 하지? 500만 원은 금방 떨어질 것이었다.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15년 경력 단절에 특별한 기술도 없는 40대 가까운 여자를 뽑아줄 곳이 있을까? 다음 날부터 이력서를 돌렸다. 편의점, 식당, 카페. 가리지 않았다. 아, 여기는 젊은 직원만 뽑아요. 경력이 너무 없으시네요. 나이가. 죄송합니다. 거절은 익숙해졌다. 10군데, 20군데, 40번째에서 겨우 합격했다. 편의점 야간 알바였다. 시급 9,000원이에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주 6일 근무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첫 출근 날, 나는 떨렸다.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을 맞이하는 게 어색했다. 어서 오세요. 담배 한 갑이요. 네. 어떤 거요? 에휴, 이것도 모르나? 그냥 말보로. 손님이 짜증을 냈다. 나는 황급히 담배를 찾아 건넸다. 죄송합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가 부었다. 손님들은 친절하지 않았다. 특히 술 취한 사람들은 더 심했다. 아줌마, 이거 데워줘. 네. 잠시만요. 빨리 안 해. 바쁘다고. 하지만 참았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한 달 후, 통장에 140만 원이 들어왔다. 세금 떼고 나면 이것밖에 안 됐다. 고시원 비용이 40만 원, 생활비 50만 원. 한 달에 50만 원을 모을 수 있었다. 이러다가 언제 돈을 모으지? 나는 낮에 식당 서빙도 시작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에 가서 2시간 자고 다시 편의점으로 가는 생활. 하루에 4시간만 자는 게 익숙해졌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편했다. 6개월이 지났다. 통장에 500만 원이 모였다.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던 중 손님 대화가 들렸다. 언니, 진짜 예뻐졌다. 어디서 했어?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원장님이 진짜 잘해. 나 완전 다른 사람 됐잖아? 인생이 달라졌겠다. 진짜 달라. 남자들이 먼저 연락하고 회사에서도 대우가 달라. 얼굴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 대화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그날 저녁 나는 거울을 봤다. 지친 얼굴, 푸석한 피부, 처진 눈가. 15년간 나를 구박하던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못생겨서 남편이 싫어하는 거야. 얼굴도 좀 가꾸지. 왜 그렇게 살아? 화가 났다. 시어머니한테가 아니라 세상에게. 아니, 나한테. 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았을까? 왜 그들을 위해서만 살았을까? 그날 나는 결심했다. 다시 태어나자. 인터넷을 검색했다. 성형외과. 후기, 가격. 3개월을 더 모았다. 총 1,000만 원. 성형하기에는 빠듯했지만 가능한 금액이었다. 상담을 예약했다.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였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원장이 물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대답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요. 원장은 내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다. 베이스는 나쁘지 않으세요. 쌍꺼풀, 코, 윤곽만 하면 확 달라질 거예요.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전체 패키지로 하면 1,200만 원 정도입니다. 나는 망설였다.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분할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계약금 500만 원만 내시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날로 계약했다. 수술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잘하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다.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수술실에 들어갔다. 마취가 되면서 의식이 흐릿해졌다. 눈을 떴을 때는 회복실이었다. 얼굴이 붓고 통증이 밀려왔다. 괜찮으세요? 수술 잘 됐어요. 간호사가 말했지만 거울을 볼 수는 없었다. 붕대로 온 얼굴이 감겨 있었다. 일주일간 회복실에서 지냈다. 죽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통증도 심했다. 참으세요. 예뻐지려면 고생해야죠. 간호사의 말에 나는 웃었다. 예뻐지려고 고생하는 게 아니었다. 나를 찾으려고 고생하는 거였다. 2주 후 붕대를 풀었다. 거울을 봤다. 이게 나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 선명한 쌍꺼풀, 오똑한 콧날, 갸름한 턱선. 부기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달라진 게 확연했다. 한 달 후면 부기가 완전히 빠질 거예요. 그때가 진짜 완성이에요. 한 달을 기다렸다. 그동안 식당 일은 쉬고 편의점 야간만 했다. 손님들이 내 얼굴을 보고 놀랐다. 언니, 성형했어요? 진짜 예뻐졌다. 감사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신기했다. 이게 진짜 나인가? 한 달 후, 부기가 완전히 빠졌다. 거울 앞에 선 나는 내가 아니었다. 아니, 이게 진짜 나였을지도 몰랐다. 그동안 숨어있던 내가 드러난 거였다. 머리를 길렀다. 어깨까지 오는 머리를 염색했다. 밝은 갈색으로. 옷도 바꿨다. 아줌마 티 나는 옷은 모두 버렸다. 백화점에 가서 젊고 화려한 옷으로 샀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외모에 투자했다. 손님, 정말 예쁘세요. 모델이세요? 매장 직원이 물었다. 나는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화장도 배웠다.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다. 어느 날 길을 걷는데 남자들이 돌아봤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아, 이런 느낌이구나. 예쁘다는 게. 식당에서 일할 때도 달라졌다. 손님들이 친절했다. 팁도 많이 줬다. 언니, 오늘 진짜 예쁘다. 어디 약속 있어? 주방 언니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일하러 온 거예요. 이 얼굴로 여기서 일하기는 아깝다. 다른데 취직해봐.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다른데. 어디? 나는 학원에 등록했다. 부동산 자격증 학원이었다. 이 나이에 공부를 다시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재미있었다. 공부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다. 결혼하면서 포기했던 것들이 하나씩 돌아오는 느낌이었다. 3개월간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이력서를 돌렸다. 이번에는 달랐다. 합격입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중견 부동산 기획사였다. 연봉은 3천만 원. 처음 치고는 괜찮은 조건이었다. 네, 가능합니다. 첫 출근 날, 나는 떨렸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떨림이었다. 기대감이 섞인 떨림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 강유진입니다. 이름도 바꿨다. 호적상으로는 아직 한지영이었지만 회사에서는 강유진으로 통했다. 개명 신청도 해놨다. 한지영은 죽었다. 이제 나는 강유진이다. 회사 생활은 힘들었다. 배울 게 많았다. 하지만 나는 열심히 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했다. 유진 씨, 벌써 다 외웠어요? 네, 선배님.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사람들은 나를 좋아했다. 예전처럼 눈치를 보지 않았다. 당당했다. 6개월이 지났다. 나는 이제 팀의 핵심 멤버가 되어 있었다. 유진 씨, 이번 프로젝트 맡아줄래요? 큰 건데. 어떤 건데요? 준석건설이랑 협업하는 재개발 프로젝트예요. 준석건설. 남편의 회사. 아니, 전 남편의 회사. 심장이 뛰었다. 이 순간을 기다렸다. 네, 하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안녕하세요. 준석건설 대표 강준석입니다. 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남편. 아니, 전 남편 강준석. 그는 예전과 똑같았다. 아니, 조금 나이가 들어 보였다.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보였고, 얼굴에 주름이 늘었다. 그가 나를 봤다. 아니, 강유진을 봤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입이 살짝 벌어졌다. 놀란 표정이었다. 아니, 반한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유진기획 강유진입니다. 나는 차갑게 손을 내밀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눴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예전에도 이렇게 따뜻했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회의가 시작됐다. 나는 완벽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준비한 자료, 분석, 전략, 모든 게 완벽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준석이 감탄했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예전에 나를 보던 무관심한 눈빛이 아니었다. 호기심, 관심, 그리고 끌림. 웃기는 일이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얼굴 하나 바꿨을 뿐인데. 감사합니다, 대표님.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다. 준석이 나를 불렀다. 강유진 씨, 네, 혹시 저녁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 이야기도 더 하고 싶고. 죄송하지만 일과 사생활은 분리하는 편이라서요. 차갑게 거절했다. 그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다. 재미있네. 15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나한테 저녁 먹자고 한 적 없던 사람이.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준석은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회의실에 혼자 남은 나는 웃었다. 슬프게도, 기쁘게도 아닌 묘한 웃음이었다. 이제 시작이야. 강준석. 그 다음부터 준석은 끈질겼다. 매일 아침 커피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유진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나타났다. 같이 점심 드실래요? 바빠서요. 그럼 제가 사다 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처음에는 거절했다. 하지만 너무 끈질기게 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메리카노 좋아하세요? 네. 그런 편이에요. 저도요. 우리 취향이 비슷하네요. 준석은 웃었다. 나를 보며 행복해하는 그의 모습이 낯설었다. 15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며 그가 물었다. 유진 씨는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혼자 살아요. 연애는요? 왜 물어보세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준석은 어색하게 웃었다. 마치 소년처럼.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었을까? 믿기지 않았다. 나한테는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대표님은요? 결혼하셨어요? 이혼했어요. 1년 전에. 그렇군요. 첫 번째 결혼은 실수였어요. 너무 어렸고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결혼. 나와의 결혼을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했었어요. 6개월 만에 이혼했어요. 그 사람은 돈만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민지 이야기였다. 소문으로 들었다. 준석과 결혼하자마자 통장을 털어서 도망갔다고. 힘드셨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는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려고요. 진짜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요. 준석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너무 늦었어. 그걸 진작 깨달았어야지. 3개월이 지났다. 준석의 구애는 계속됐다. 나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는 척했다. 유진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왜요? 제가 알아야 할 재개발 지역이 있는데 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토요일 오전만 가능해요. 정말요? 좋아요. 준석은 아이처럼 기뻐했다. 주말, 우리는 함께 현장을 답사했다. 전문적인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의 시선은 계속 내게 머물렀다. 유진 씨는 정말 똑똑하시네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유진 씨 같은 사람을 만난 게 처음이에요. 만났었어. 15년간 만났었다고. 단지 못 봤을 뿐이지. 답사를 마치고 차에서 내리려는데
준석이 내 손을 잡았다. 유진 씨, 네. 저 유진 씨가 좋아요. 처음 본 순간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사귈 수 있을까요? 예상했던 고백이었다. 하지만 직접 듣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대표님, 준석이라고 불러주세요. 준석 씨는 이혼하셨잖아요. 2번이나. 그건 그때는 제가 어리석었어요. 진짜 좋은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어떻게 확신해요? 저도 그 사람들처럼 대표님을 실망시킬 수 있어요. 아니에요. 유진 씨는 달라요. 함께 있으면 편해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져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고민하는 척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잘하고 있는 건가? 거울 속 강유진이 나를 쳐다봤다. 아니, 한지영이 강유진을 쳐다봤다. 2주 후, 나는 준석의 고백을 받아들였다. 정말요? 정말 사귈 수 있어요? 네, 천천히 알아가 봐요. 준석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더 쓸쓸했다. 이 웃음을 왜 진작 나한테 보여주지 않았을까? 연애는 달콤했다. 아니, 달콤한 척이었다. 준석은 완벽한 남자친구였다. 매일 문자하고, 주말마다 데이트하고, 기념일을 챙겼다. 유진아, 오늘 100일이야.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나타난 준석. 나는 놀란 척했다. 벌써 100일이에요? 응. 나는 매일 세고 있었어.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준석은 계속 나를 쳐다보며 웃었다. 뭐 그렇게 쳐다봐요. 예뻐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미 만났었어. 15년간이나.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6개월이 지났다. 준석이 말했다.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갈까? 심장이 쿵했다. 드디어. 네. 좋아요. 시댁. 아니, 준석의 집으로 가는 길. 2년 만에 가는 그 집. 내가 15년간 살았던 그 집. 차에서 내리며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긴장돼요? 준석이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 어머니가 유진이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그럴 것 같네요. 얼굴이 예쁘니까요. 현관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나왔다. 어머니, 왔습니다. 어머, 준석아. 어서 와. 시어머니는 준석을 반겼다. 그리고 나를 봤다.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 이렇게 예쁜 애가. 어머니, 제 여자친구 강유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강유진입니다. 나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어머, 정말 예쁘다. 우리 준석이가 복이 많네. 웃기는 광경이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얼굴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거실로 들어갔다. 모든 게 똑같았다. 소파, 테이블, 벽에 걸린 그림까지. 앉아, 앉아. 내가 과일 깎아올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예전에는 내가 과일을 깎았었는데. 유진아,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 같지? 준석이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가 과일을 들고 왔다. 정성스럽게 담긴 과일 접시였다. 먹어봐. 유진아, 우리 집 과일 맛있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과일을 먹으며 시어머니가 물었다. 유진아, 너 뭐 하니? 부동산 기획 일 하고 있어요. 어머, 일도 잘하겠네. 예쁘고 똑똑하고. 우리 준석이가 정말 잘 만났어. 시어머니는 계속 나를 칭찬했다. 예쁘다고, 착하다고, 우리 준석이한테 딱이라고. 15년 전에 나한테 했던 말들과는 정반대네요. 어머님. 어머니, 유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준석이 갑자기 말했다.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정말? 우리 준석이가 드디어 정신 차려구나. 그래, 빨리 결혼해.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유진아,
우리 며느리 돼줄 거지? 며느리.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다. 예전에도 며느리였는데. 하지만 대접은 완전히 달랐다. 갑자기 이러시면. 유진아, 제발 나랑 결혼해줘. 준석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날 우리는 약혼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준석은 뭐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했다. 웨딩드레스, 예식장, 신혼여행지까지. 유진아, 이거 어때? 아니면 이게 더 나아? 드레스 샵에서 준석이 물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웃었다.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이걸로 하자. 유진이가 제일 예쁘게 보이는 걸로. 15년 전 결혼할 때는 달랐다. 시어머니가 모든 걸 정했다. 드레스도, 예식장도, 신혼여행지도. 며느리는 조용히 있어. 시어머니가 알아서 할게. 그때는 아무 말도 못했다. 시키는 대로만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어머니, 유진이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유진이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준석이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며느리 예쁘게 해야지. 모든 게 달랐다. 얼굴 하나 바꿨을 뿐인데 결혼식 한 달 전 준석이 물었다. 유진아, 부모님은 안 오셔? 가슴이 철렁했다.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일찍. 아, 미안해. 몰랐어. 거짓말이었다. 친정 부모님은 살아계셨다.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다. 한지영의 부모님이니까. 괜찮아요. 오래됐어요. 준석이 나를 안아줬다. 따뜻했다. 하지만 공허했다. 결혼식 날이 밝았다. 거울을 보며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새하얀 드레스, 베일, 국회. 정말 예쁘다. 스태프들이 감탄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모습을 15년 전에 보여줬다면 그때도 이렇게 대접받았을까? 예식장으로 갔다. 하객들이 가득했다. 모두 축하해줬다. 신부가 정말 예쁘네요. 강 대표님, 복 터지셨어요. 버질로드를 걸었다. 혼자였다.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준석이 단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 나한테는 왜 안 보여줬어? 줄에 선생님이 말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존중. 그 단어가 가슴에 와 닿았다. 15년 전에는 존중이 없었죠. 나는 그저 며느리였을 뿐. 신랑, 신부에게 입맞춤하세요. 준석이 다가왔다. 베일을 올리고 내 입술에 키스했다. 박수가 터졌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현장으로 갔다. 시어머니가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우리 며느리 예쁘지? 일도 잘하고 착하고 우리 준석이가 정말 잘 만났어. 옆 테이블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근데 준석이 첫 번째 부인은 어땠대? 아, 그 사람? 못생기고 무능했대. 15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애도 못 낳고. 그래서 이혼했대. 어머, 그랬구나. 그럼 이번 부인이 훨씬 낫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샴페인을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며느리에서 부인이 됐네요. 하지만 똑같은 사람인데 신혼생활이 시작됐다. 준석은 다정했다. 매일 아침 사랑해라고 말했다. 퇴근하면 꽃을 사왔다. 주말에는 함께 요리를 했다. 유진아, 이거 맛있네. 우리 유진이 요리 진짜 잘한다. 15년 전에 내가 해준 음식과 똑같은 음식이었다. 하지만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 시어머니도 달라졌다. 유진아, 오늘 날씨 좋다. 나가서 놀다 와. 집안일은 내가 할게.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우리 며느리 손 거칠어지면 어떡해. 가서 쉬어. 15년 전에는 매일 집안일을 시켰다. 청소, 빨래, 요리, 쉬는 날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쉬라고 했다. 왜 달라진 거죠?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차를 마시는 자리에 나를 데려갔다. 소개할게. 우리 며느리 유진이야. 어머, 정말 예쁘네. 준석이가 복 터졌어. 그러게 말이야. 첫 번째 며느리는 정말 별로였는데 이번엔 제대로 만났어. 친구 중 한 명이 물었다. 첫 번째 며느리는 어땠는데?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말도 마. 못생기고 요리도 못하고 청소도 제대로 못했어. 맨날 잔소리해야 겨우 움직이고 15년을 참았는데 참. 그래도 지금은 잘 됐지. 유진이 같은 며느리 만나서. 나는 차를 마시며 웃었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차가 넘어갔지만 가슴은 차가웠다. 그날 밤 나는 준석에게 물었다. 준석아, 첫 번째 부인 이야기 좀 해줄래? 준석의 표정이 굳었다. 왜 갑자기? 궁금해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준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평범했어. 아니, 평범이하였어. 예쁘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집에 오면 맨날 똑같은 얼굴로 똑같은 말만 하고. 사랑했어? 사랑. 글쎄, 결혼 초기에는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어. 같이 있어도 재미가 없고 대화도 안 되고 그냥 의무감으로 산 것 같아. 지금은 어때? 나랑 있을 때. 완전히 달라. 유진이는 예쁘고 똑똑하고 함께 있으면 즐거워. 매일 설레. 이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 준석이 나를 안았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결국 얼굴이었구나.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 결혼 6개월이 지났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유진아, 너 병원 가봤니? 무슨 병원이요, 어머님? 산부인과. 결혼한 지 벌써 6개월인데 아직 소식이 없잖아. 가슴이 철렁했다. 이 이야기가 또 시작되는구나. 아직 그냥 자연스럽게 하려고요. 자연스럽게. 요즘 세상에 그렇게 기다리면 언제 애를 가져? 빨리 병원 가봐.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준석에게 말했다. 준석아, 나 산부인과 가보려고. 왜? 어디 아파? 아니, 어머님이 검사 좀 받아보래. 준석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유진아, 미안해. 어머니가 또 그런 말씀하셨구나. 괜찮아. 나도 궁금하긴 해. 다음 주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 두 분 다 이상 없으세요.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나는 웃었다. 15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었다.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님, 검사 받았는데 이상 없대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그런데 왜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래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유진아, 너 정말 애 낳을 생각 있는 거 맞지? 시어머니의 말투가 차갑게 변했다. 물론이에요, 어머님. 그럼 더 노력해. 우리 준석이가 외아들이잖아. 대를 이어야지. 이 말들도 나치겄다. 15년 전에 수없이 들었던 말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또 불렀다. 유진아, 민간요법 하나 알려줄게. 내 친구가 이거 먹고 애 낳았대. 보약을 내밀었다. 시커먼 액체가 담긴 병이었다. 하루에 3번씩 먹어. 빠짐없이. 네, 어머님. 보약을 먹기 시작했다. 쓰고 역겨웠다. 하지만 참았다. 한 달이 지났다. 2달이 지났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유진아, 요즘 음식이 좀 짜네? 아,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조절을 못했나 봐요. 다음부터는 좀 신경 써. 우리 준석이 건강이 중요하니까. 네, 그럴게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조금씩 늘어났다. 처음에는 소소한 것들이었다. 음식간이 맞지 않다. 청소가 깨끗하지 않다. 빨래가 덜 말랐다. 요즘 유진이가 좀 게을러진 것 같아.
예전만 못해. 어머님, 제가 더 신경 쓸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불만은 계속됐다. 결혼 1년이 됐다.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차갑게 변했다. 유진아, 아직도 애가 없네? 설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 병원에서 이상 없다고. 이상이 없으면 왜 애가 안 생겨? 다른 병원도 가봐. 네, 어머님. 준석도 조금씩 변했다. 유진아, 어머니 말씀 좀 들어. 나도 걱정돼. 나도 노력하고 있어. 준석아. 노력만 하면 뭐해? 결과가 나와야지.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예전 같으면 날 감싸줬을 텐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응. 언니. 우리 며느리 말이야. 처음엔 좋았는데 요즘은 글쎄 애도 안 생기고 집안일도 예전만 못하고 얼굴만 예쁘지 뭐. 나는 부엌에서 숨을 죽였다. 그러게. 첫 번째 며느리도 똑같았어. 처음엔 기대했는데 결국 실망만. 이번 며느리도 별로 다를 게 없나 봐. 가슴이 답답했다. 웃겼다. 똑같은 사람인데 결국 같은 대우를 받는구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했다. 유진아, 요즘 살이 좀 찐 것 같아. 관리 좀 해. 네, 어머님. 여자는 항상 예뻐야지. 남편한테 실망 주면 안 돼.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유진이는 그대로도 예뻐라고 했을 텐데. 그날 밤 거울을 봤다. 조금 살이 쪘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나는 또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었다. 이번엔 계획이 있었다. 결혼 1년 2개월째 되는 날, 나는 준석에게 말했다. 준석아, 나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맡았어. 한동안 바쁠 것 같아. 그래? 무슨 프로젝트인데? 해외 부동산 투자 건의야. 큰 프로젝트라서 출장도 자주 가야 해. 출장? 얼마나 자주? 한 달에 한두 번. 준석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집안일은? 어머님께 양해 구할게. 그리고 가사 도우미 쓰면 되잖아. 유진아, 넌 이제 며느리야.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챙겨야지. 15년 전 내가 직장을 그만둘 때 준석이 했던 말과 똑같았다. 난 일도 하고 싶어. 그게 내 꿈이었어. 하지만 어머니가 싫어하실 텐데. 준석아, 나도 사람이야. 내 인생도 중요해. 준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결국 시어머니가 더 중요했다. 다음 날 시어머니와 대화했다. 어머님,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그래. 그거 잘 됐네. 그런데 집안일은 어떡하려고? 가사 도우미를 쓰면 어떨까 해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가사 도우미? 며느리가 있는데 무슨 가사 도우미야? 하지만 일도 해야 하잖아요. 일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 지금은 집안일이 더 중요해. 특히 애 낳는 게 급하고. 어머님. 유진아, 넌 이제 우리 집 며느리야.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나는 웃었다. 결국 시작됐다. 어머님,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인생? 결혼하면 남편과 시댁이 내 인생이야. 그것도 모르고 결혼했어? 첫 번째 며느리도 이랬어. 맨날 자기 얘기만 하고. 그래서 결국 쫓겨난 거야. 쫓겨난 게 아니라 도망친 거였지만 시어머니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준석에게 말했다. 준석아, 어머님이 내가 일하는 거 반대하셔. 그럼 안 하면 안 돼. 내가 15년간 경력 쌓은 거야.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어머니가. 어머니가 뭐? 어머니 말이 항상 옳아? 유진아, 왜 이래?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예전이.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예전이야? 그래도 요즘 달라진 것 같아.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 당신이 달라진 거야. 준석아. 준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다음부터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며느리, 오늘 저녁 뭐 해? 간이 안 맞네. 음식이 식었잖아. 다시 데워. 청소 이게 뭐야? 먼지가 그대로인데.
15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아니, 더 심했다. 시어머니는 이제 나한테 기대가 없었다. 역시 예쁜 얼굴이 다가 아니야. 첫 번째 며느리처럼 쓸모없네. 나는 참았다. 계획을 위해서. 어느 날, 나는 일부러 집안일을 대충 했다. 청소도 대충, 요리도 대충. 며느리, 이게 뭐야? 먹을 수가 없잖아.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죄송해요, 어머님.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회사 일? 그까짓 일이 집안일보다 중요해? 저한테는 중요해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한테는 일도 중요하다고요. 어머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며느리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준서가! 준서가! 준석이 급히 내려왔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내 마누라 좀 봐. 지금 나한테 대들고 있어. 준석이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유진아, 어머니한테 왜 그래? 나는 내 의견을 말했을 뿐이야. 의견?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항상 고개 숙이고 살아야 해? 당연하지. 그게 며느리의 도리야. 준석의 말에 나는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역시 변하지 않았구나, 준석아.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알았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날 밤, 나는 짐을 쌌다. 뭐 하는 거야? 준석이 물었다. 잠깐 친구 집에 가 있을게. 무슨 소리야? 부부가 왜 따로 살아? 너무 답답해서 머리 좀 식히고 올게. 유진아! 준석이 내 팔을 잡았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놔줘. 우리 대화 좀 하자. 대화? 지금 와서. 15년. 아니, 1년 동안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없었잖아. 나는 집을 나섰다. 호텔에 체크인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거울을 봤다. 강유진이 아니라 한지영의 눈빛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야. 핸드폰을 꺼냈다. 준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한동안 연락하지 마세요. 준석한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준석한테서 문자와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유진아, 제발 돌아와. 우리 대화하자.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2주가 지났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유진아, 너 언제 올 거야? 집안이 엉망이야.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못 갈 것 같아요. 뭐? 며느리가 집을 비우면 어떡해?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어머님. 인생, 결혼하면 가정이 내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이 며느리가 정말 좋아. 내 맘대로 해. 하지만 우리 준석이는 가만 안 둬. 전화를 끊었다. 한 달이 지났다. 준석이 호텔로 찾아왔다. 유진아,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무엇을? 결혼 생활. 내가 잘할게.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렸어. 유진이 말을 들으라고. 준석아, 한 가지 물어볼게. 뭐든지 물어봐. 나랑 첫 번째 부인, 뭐가 달라? 준석이 당황했다. 그게 유진이는 예쁘고 얼굴 빼고. 말해봐. 얼굴 빼고 뭐가 달라? 준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똑같아. 준석아, 나랑 첫 번째 부인은 똑같은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첫 번째 부인이야. 준석의 얼굴이 하얘졌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15년 전 결혼 사진. 이게 나야. 한지영. 준석은 사진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유진이는 성형했어. 얼굴을 완전히 바꿨어. 그리고 다시 당신한테 돌아왔지. 왜 이런 짓을? 짓. 이게 짓이야? 나는 15년간 당신과 당신 어머니한테 무시당하며 살았어. 못생겼다고, 쓸모없다고, 짐이라고. 준석은 말문이 막혔다.
그런데 얼굴 하나 바꿨더니 달라지더라. 당신은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나를 칭찬했어.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음식을 해도, 똑같은 청소를 해도,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 지영아, 이제 알겠어? 당신이 사랑한 건 나가 아니었어. 예쁜 얼굴이었어. 강유진이라는 껍데기였어. 눈물이 흘렀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15년이야, 준서가. 15년을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어머니의 구박도 참았어. 언젠가는 당신이 나를 봐줄 거라고 믿었어. 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야. 15년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 준석은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어. 내가 눈이 멀었어. 제발 용서해줘. 용서? 뭘 용서해? 당신이 나를 짐이라고 했던 거. 어머니가 나를 못생겼다고 비웃었던 거. 그걸 용서하라고? 지영아, 알아? 제일 슬픈 게 뭔지. 당신이 강유진한테 보여줬던 그 따뜻한 미소, 그 다정한 말투, 그 모든 게 나한테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야. 준석은 울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 이혼할 거야. 안 돼. 제발. 이번에는 내가 선택하는 거야. 당신이 나를 버렸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당신을 버릴 거야. 지영아,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할게. 이제는 널 제대로 볼 수 있어. 늦었어. 준석아, 너무 늦었어. 다음 날, 나는 시댁으로 갔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 얼굴을 찌푸렸다. 왜 왔어? 준석이한테 상처 줬으면서. 어머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나는 노트북을 꺼냈다. 그리고 영상을 틀었다. 15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영상. 결혼 사진, 내가 집안일하는 모습, 시어머니가 구박하는 음성 녹음, 준석이 무시하는 장면들. 이게 뭐야? 저예요, 어머님. 한지영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15년간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다 기억나세요? 못생겼다고, 쓸모없다고, 애도 못 낳는다고. 그건. 그런데 제가 얼굴을 바꾸고 다시 왔을 때는요? 예쁘다고, 우리 준석이가 복 터졌다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머님. 똑같이 요리했고, 똑같이 청소했어요. 다른 건 얼굴뿐이었어요. 지영아. 이제 아시겠어요? 어머님이 저를 무시했던 건 제가 못생겨서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겉모습만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15년이 돌아오나요? 제가 흘렸던 눈물이 돌아오나요?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도 피해자라는 건 알아요. 뭐? 어머님도 며느리였잖아요. 어머님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당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똑같이 하신 거죠.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맞아. 나도 당했어. 너처럼. 아니, 너보다 더 심하게. 그걸 왜 저한테 되풀이하셨어요? 몰랐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너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나는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연민이 느껴졌지만 용서는 할 수 없었다. 이제 이혼할 거예요. 이번에는 제대로 위자료 받고 재산 분할도 받을 거예요. 그게 제 권리니까요.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준석 측 변호사가 말했다. 원고는 사기 결혼을 했습니다. 거짓 신분으로 접근해 피고를 속였습니다. 내 변호사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원고는 거짓 신분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한지영은 법적으로 강유진으로 개명했고 성형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피고 측은 15년간의 첫 번째 결혼에서 원고를 학대하고 무시했으며 결국 정당한 위자료도 주지 않고 이혼했습니다. 증거 자료들이 제출됐다. 15년간의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사진들.
재판장이 자료를 검토했다. 피고 측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했습니까? 준석의 변호사가 대답했다. 당시 원고가 자발적으로 포기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변호사가 증언했다. 피고는 당시 원고를 협박했습니다. 소송하면 너만 힘들다고 말하며 위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3차례 진행됐다. 준석은 매번 나를 쳐다봤다. 애원하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마지막 재판에서 준석이 증언대에 섰다. 재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영이를, 한지영을 제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하셨습니까? 15년간 그녀를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고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외모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얼굴을 바꾸고 다시 왔을 때 저는 그제야 그녀를 사랑한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 건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계속하세요. 저는 최악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녀가 준 15년을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압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억 원과 재산의 60%를 지급하라. 이혼을 인정한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다. 법원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지영 씨, 뒤에서 준석이 뛰어왔다. 지영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 말 없어요. 제발 한마디만. 정말 마지막이야. 나는 멈춰 섰다. 준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 15년간, 아니 17년간 너를 힘들게 해서 나는 정말 바보였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어. 이제 알았어요? 응, 너무 늦게 알았어. 내가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내가 해줬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그럼 됐어요. 깨달았으면 됐어요.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우리는 끝났어요. 지영아, 행복하세요. 준석 씨. 이번에는 사람을 외모가 아니라 마음으로 보세요.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준석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 달 후, 나는 새 사무실을 열었다. 지영 컨설팅. 간판을 보며 나는 웃었다. 더 이상 숨지 않았다. 한지영으로, 이 얼굴로 당당하게 살기로 했다. 사장님, 첫 고객이십니다. 직원이 말했다. 사무실 문이 열렸다.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눈가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상담 받으러 왔는데 앉으세요. 여성이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혹시 이혼 경험 있으세요? 네, 있어요.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저 자신을 되찾았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했어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20년간 시댁에서 살았는데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그날부터 나는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과 대화하며, 조언하며, 나는 조금씩 치유됐다. 1년이 지났다. 회사는 성공적이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좋았다. 무엇보다 나는 행복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남자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네, 앉으세요. 혹시 지영 컨설팅 사장님 아니세요? 아, 네. 어떻게?
기사 봤어요. 이혼 후 성공한 여성 CEO라고. 인상 깊게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10년 결혼 생활 후 이혼했어요.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그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다. 실례지만 커피 한 잔 더 하시겠어요? 좋아요.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만났다. 친구로서. 지영 씨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제가요? 네. 힘든 일을 겪었는데도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돕고 저는 그런 지영 씨가 좋아요. 고마워요. 외모도 물론 예쁘지만 그것보다 지영 씨의 마음이 더 아름다워요.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진심이 느껴졌다. 천천히 알아가요. 저는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물론이죠. 제가 기다릴게요. 6개월 후 백화점에서 쇼핑하다 누군가와 마주쳤다. 준석이었다. 지영아, 그는 많이 여위어 있었다. 얼굴에 생기가 없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영아, 나 정말 미안해.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 그러세요. 너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이제는 소용없어요. 준석 씨. 알아.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행복해요. 정말로요. 준석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럼 됐어. 잘 살아, 지영아. 그리고 정말 미안해. 그는 돌아서 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어.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을 살 차례야. 1년 후 나는 재혼했다. 카페에서 만났던 그 남자와 결혼식은 소박했다. 친한 친구들과 직원들만 초대했다. 지영 씨,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나도요. 신혼여행지에서 그가 물었다. 지영 씨, 성형하기 전 모습 궁금해요. 보여줄까요? 예전 사진을 꺼냈다. 15년 전의 한지영 사진. 그는 사진을 보며 웃었다. 이때도 예뻤네요. 눈빛이 착해 보여요. 정말요? 네. 외모는 변할 수 있지만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잖아요. 지영 씨는 어떤 모습이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말에 나는 울었다. 15년간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지영 씨. 나도 사랑해요. 에필로그. 5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2아이의 엄마다. 회사는 더 커졌고 남편과는 여전히 행복하다. 어느 날 시댁, 아니 예전 시댁 앞을 지나갔다. 그 집은 이제 낡아 보였다. 정원은 황폐했고 대문은 녹슬어 있었다. 그래, 모든 게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거야. 준석은 재혼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혼자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다고. 시어머니는 이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했다. 며느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인과응보구나.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불쌍하게 생각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엄마. 아이들이 달려왔다. 나는 아이들을 안아 올렸다. 오늘 뭐 했어? 아빠랑 공원 갔어요. 그네 탔어요. 그래. 재밌었어? 예. 남편이 다가와 나를 안았다. 오늘 힘들었어? 아니, 괜찮아. 당신이 있어서 힘이 나. 나도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거울을 봤다. 40대 중반이 된 내 얼굴. 주름이 조금 늘었고 흰머리도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살아있는 눈빛이었다. 행복한 눈빛이었다. 한지영, 넌 잘 살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거울 속 나도 웃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진짜 내 인생이다. 이 이야기는 외모 지상주의와 며느리 문화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외모가 아닌 그 사람 자체에 있습니다. 며느리도 한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